자, 클로징벨 라이브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3일 방송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오늘 좀 아프죠? 아팠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너무 잘한다. 잘했어요?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 쭉 빠져서 시작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그렇네. 네, 코스피 마이너스 1.2%, 코스닥 마이너스 0.32%인데 아니 일본 같은데 빠진 거 보면은 예. 마이너스 3%잖아요. 반밖에 안 빠졌다? 반밖에 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코스닥은 0.32. 얘기했죠. 오늘 약보합, 내일 폭등. 이게 약보합이야 근데? 약보합이지. 약보합은 아니잖아. 약보합이지. 0.3이 그럼 뭐야? 0.3 그 코스닥이고. 코스닥은 뭐 일본 시장이야? 코스닥도 우리 시장. 약보합, 내일 폭등. 아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내일 폭등. 폭등이야.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도면 약보합 맞잖아요. 엄청 잘했죠. 잘했죠. 엄청 잘했죠. 예, 진짜 잘했죠. 요즘 보여줘, 이거 봐봐. 아니네, 상해는 0.07이네. 일본이. 일본하고는 비교. 얘네는 지금 저거잖아, 가라앉고 있잖아, 나라가. 얘는 빼고, 얘는 뭐 빼고. 상해종합 0.1, 항생 1.5. 아, 중국이야 원래 뭐 디커플링 된다고 네. 치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은 1.2, 0.3이면은 잘했지 뭐. 진짜. 잘했잖아. 일단 요- 최악은 요게 좀- 지나가고 있다. 요 2시가 좀 아쉽네. 그러니까. 2시에 와,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팔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약세면 그래. 아니, 개인들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야? 나 좀 줘, 나 좀 줘. 나 1억만. 와, 개인들이 진짜. 8,400억. 근데 이제 개인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스마트 게임이잖아요. 스마트 이게 게임이. 잘 들어온 돈이냐가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정보가 넘쳐가지고 약간 열심히만 한다면 정보를 접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어제 클로징벨에서 오늘 보합, 내일 폭등 때문에 사신 거 아닌가? 맞아요. 개인들이? 맞아요. 제가 얘기해서. 네. 맞아요? 저 믿죠? 네,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두 분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폭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네. 근데 뭐 일단은 시장이 외국인 매도 대비했을 때는 너무 강했다. 그리고 대외 변수 대비했을 때도 강했다. 근데 이제 또 나스닥이 1% 지수가 미니 지수가 반등했으니까 딱 1% 더하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적절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면 니케이도 1.3 이상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치면은 회복한 양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애초에 빠진 폭이 나스닥이 진짜 4.5% 빠졌거든요. 초반에. 그거 대비했을 때는 너무 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고, 그게 지금은 오늘은 좀 쏠렸어요. 반도체로 쏠렸는데 예. 한 6천억 정도 쏠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2%대 정도 빠진 거면 이 개인들의 힘이 생각보다 셌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꽤 많이 상세를 해주지 않았는가. 오늘 연기금 2,700 정도 샀는데 아마 이쪽을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나중에 다 집계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생각보다 바이오와 이런 방산이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삼바. 안 밀리는 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요게 코스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삼바가. 사실 삼바가 큰 역할 했죠. 진짜. 6% 뛰었어가지고 지금 64,000원이 뛰었으니까 하루에만. 네. 와. 야. 그렇죠. 이거가 하이닉스 정도는 지울 수 있거든요. 시총이 딱 네네네. 2배니까. 음. 2배니까 수익률 2배니까 지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우면은 삼성 뭐 2% 그래 오케이.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음. 저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57,200원은. 오늘 샀잖아요. 오늘 마지막 기회 준 거야. 내일 폭등하려고. 진짜라니까? 아 맞다, 삼성전자 얘기했죠? 삼성전자 저 편입했잖아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나는 나 저 가격에 진짜 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진짜요? 네. 기회 줬지 오늘. 외국인도 파는데 외국인 뭐야? 뭐 요즘 잘해. 기관도 팔아. 응?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 개인이 아직도 담습니다. 믿어? 연기.
누구 연기금. 믿어요? 연기금 뭐 내 돈이야. 연기금은 믿어야지. 네, 연기금 믿어야지. 연기금 믿어야죠. 연기금 믿어야 됩니다. 연금 팔았어요 오늘? 연금 사지 않았나? 연기금 한번 볼까요? 연기금까지는 안 받았는데 기관만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샀어요. 오늘 네. 2,700억을 무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오늘 많이 연기금 샀을 믿죠. 연기금. 자, 김장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좋았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을 때보다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러니까 후반에 더 낮아지지가 않고 약간 더 올라갔죠. 2시 이후부터는 좀 네. 빠졌지만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진짜 폭락이라든지 새로운 뉴스가 아니 그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내고할 별 필요 없어 이상한 소리 안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일은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는데 네. 환율은 또 1,466원까지 내려갔어요. 0.7%. 왜 내려갔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워딩 그대로예요. 자꾸 저를 왜 내려갔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데 그렇게 생각 제가 안 했는데 그 생각하자마자 뭐가 떠오르네. 왜 떠올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입견, 편견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예, 선입견입니다. 1,466원. 어쨌든 좋잖아. 그죠. 뭐가 됐든. 환율은 내려. 각자의 분석은 따로지만 어쨌든 내려갔잖아. 네. 그럼 됐잖아. 예. 알겠습니다. 3시 27분인데요. 내일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오늘은 일단 선방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내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전략은 있죠. 전략은 있어요? 네. 그걸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2,450 이하에서 분할 매수. 아침에 얘기했던 거.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사는 거고 안 떨어지면 관망해도 되고 좀 담아도 상관은 없고 근데 확실한 매수권은 2,450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거기서 과감하게 배팅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고 아니면 아니야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관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분 다 정답이고요 손절만 안 했으면은 일단은 정답이지 않았을까 갖고 있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고 근데 잘 팔고 잘 샀으면 또 괜찮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략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하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잘 버텼는데 내일 또 그쵸.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또 내일 또 파월이 우리나라의 월요일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또 무슨 또 이 멘트를 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좀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사서 버텨 볼 만은 하다. 네, 그건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샀어도 상관없고 지금 사도 상관없다고 봐요. 오, 그래요? 하지만 2,450 이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오케이. 2,500 밑에서는 매수, 오케이. 2,500 위에서는 관망.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내일 이벤트를 앞둔 뭐 대응이나 전략이나 예측. 그 2,430까지 갈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내일이 예상 밖으로 그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으면은 다시 밀리더라도 두 가지죠. 미국이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3% 이상으로 빠지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내일 리스크가 크게 발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빠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내일 리스크가 발현이 된다 해서 혹시라도 하더라도 미국장이 버텨주잖아요. 네. 예상을 하면은 아마 오늘 저점에서 확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으로 봤을 때 한 2,400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나 예민한 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조선, 방산, 그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아마 빠지면은 오늘 학습이기 때문에 내일 빠지면은 아마 살 거예요. 그러면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가 헷갈리면은 내일 빠지는 게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오늘 학습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나동그라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혹시 2430 밑으로 가면은 아주 땡큐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포지션이 얼마나 모르겠는데 현금 반이면은 높으나 보일 것 같아요. 내일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현금 반 정도 갖고 있을 수 있겠고 내일 리스크가 진짜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왜 환율이 됐냐 그러는데 네. 환율 그거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면은 그대로
현금 한 20% 30% 갖고 내일 기다려도 상관없죠. 오늘 포지션이 뭐가 됐든 간에. 두 분이서 비슷하네요. 전략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드가님은 또 푸사를 지브리 스타일로 또 아. 바꾸셨네요. 예. 자, 3시 30분 지나서 땡땡땡입니다. B님께서 땡땡땡, 네. 팔감님께서 내일 폭등이야.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하지만 오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수환님께서는 지치는 하루다. 땡땡땡 해주셨고요. 권종근님, 나들이님, 괜찮아님, 대박 양봉님, 네. 초코 크로아상님, 앨리스 정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체리괴물님, 맙소사돌님께서 종치자, RMBM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큰 거 하나 갔다. 그렇지. 맞아요. 맞죠. 계속 남아 있는 것보다 일단은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긴자손님께서는 벚꽃도 피는데 내 계좌는 피지를 못하네. 아이고. 폭등 기다려 봅시다. 네. 네. MH 와우님께서 네. 왜요? 그 읽을 줄 알았어. 명민주 진짜 네 말대로 내일 폭등하면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오. 실명 내놓으슈. 실명 내놔. 근데 중요한 형님. 거는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지 누가 나온다고 말 안 했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설마 성이 중요하네. 같진 않겠지. 소개팅. 소개팅. 그래. 여자는 맞죠? 여자. 그거는 맞아야 돼. 여자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도 뭐 꼴에 취향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말씀만이라도. 네. 그리고 뭐 폭등하면은 소개팅이 중요합니까? 이거 축제 분위기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신발 벗고 뛰어갈 것 같은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뛰어갈 것 같은데. 꼭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을 쳐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가 우와 우와. 낙폭 더 줄였어요. 약보합 안 빠졌어. 약보하고요. 0.77%, 76%. 와. 이 정도면 약보합이다 진짜. 괜찮은 거지. 2,486으로 네. 마무리가 됐고요. 이 보이죠? 와, 마이너스 시가가 마이너스 2.73. 요때 잡았어야 돼. 와. 2,437 그리고 와서 2,437. 쭉 올라와서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요거 올라오네, 여기서 최저가로 시작해서 쭉 올려서 고가에서 끝내버리는. 예, 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또 마냥 좋아할 건지는 내일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반영한 게 2,500까지는 회복을 안 해줬잖아요. 2,500. 네. 음. 올려주긴 했는데 2,500은 약간 내일까지 볼까?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0.2%. 이건 진짜 약보합. 683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잘 선방했다고 봐야겠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럼요. 완벽하죠. 완전 선방이죠. 네. 이건 안 빠진 건 안 빠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 반골기질. 네. 선방했다고? 아. 장난쳐? 반대를 연 반대. 자, 이렇게 선방했는데도 외국인은 오늘도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맞아. 그건 또 그. 거기다가 선물까지 같이 더하면 2조를 팔았어. 2조. 이번 한 주만 오늘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3조 팔고 2조 팔고 2조 팔아서 7조. 그러네요. 지금 7조예요. 마이너스 7조. 5거래일 안에만. 아니 선방할 거고 생각보다 괜찮으면 과연 외국인은 왜 나가나? 그러게. 바보인가?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창원 본부장님? 뭐 우리나라에서만 판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판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잘 한 거죠. 왜냐면은 미국 자체도 3%, 일본도 2.7%,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0.7%. 네. 이거면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내일. 이거는 뭐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관세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출 국가가 내수는 지금 박살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결국엔 수출이 꺾이면 아마 경제 성장률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래서 펀더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거 더 빠질 거죠. 관세 영향 받으면 거의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그리고 뭐 반도체는 세트 수요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일도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 다음 주에는 또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걸을 타선이 없죠. 분명 다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파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미국에선 고용, ISM 제조업에선 신규 주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더 떨어져야 돼요. 맞는 수출 말이죠. 펀드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 거예요. 네. 짚고 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뭐 일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외국인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개인이랑 기관. 예, 그럼 원래 떨구는 건데 그쵸. 개인들이랑 기관이 코리아 로컬의 그런 현장 느낌으로 기대감을 갖는 거고, 외국인은 뭔 소리야, 뭔 일인디 하면서 그냥 파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결과값이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네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들은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 속마음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값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방향성은 그 결과값에서 이제 시장이 아마 거기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거기가 대세구나 라고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맞네, 그럼 이게 맞네. 뷰가 많이 갈리네. 오케이. 김장열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120% 똑같습니다. 120% 똑같으세요? 네. 제가 어저께 타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내일 그 저기 관세 있고 이거 있는데 현금을 얼마 가져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현금은 보통 20-30% 가져가는 게 노멀해요. 네. 근데 관세는 저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관세 자체는. 근데 정치적 리스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가능성이 한 20% 있다고 가정하면은 딴지 걸지 마세요. 왜 20%냐? 제로다, 5%다, 30% 이러지 마시고 대충 보통 20% 노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현금을 보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현금이 40-50% 가지고 내일을 베팅을 안 한다면 그렇게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아마 외국인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외국인들. 네, 외국인 최소. 왜냐면 한국에 대해서 설사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12월 3일 이전으로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새롭게 뉴 노멀라이제이션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의 자체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외국인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대가리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한국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관세가 이렇게 받고 반도체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낯이 내리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2,400이 안 깨지고 2,450 내일 바로 2,550이 된다 하더라도 업사이드를 외국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아니면 그게 더 비저빌리티가 좋으려면은 추경이 엄청 나오고 새로운 어떤 그 추동력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고 나서 나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서프라이즈하게 리더십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와치해 봐야 된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LG엔솔, 기타 등등 현대차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지켜보겠다는 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만난 보장은 없고 걔네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니까 한 방향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일단은 오늘은 또는 내일까지도 할 수 있고, 내일 뭐 11시 발표되는 거를 보고 11시 1분에 누르진 않을 거냐 외국인들이. 11시 1분에 외국인들이 표시는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요? 아니 오버나잇에 못 본 사람도 있고 새벽에 깨어가지고 주문 넣고 그러진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의 임팩트는 영향이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가들은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결과를 보고 월요일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는지 여부는 월요일날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예. 아닌가? 맞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끼리 노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2%, 1.3%까지나 또는 1.5%까지는 와 우리가 선방했다 생각했는데 아까 이렇게 확 올라간 거는 분명히 로컬의 힘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오늘 밑에부터 계속 받쳤잖아요. 국민연금 싸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한 6개월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힘과 로컬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반영이 좀 된 거 아니겠냐 생각이 저도 같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세를 뭐 전 세계에다 다 매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다가 관세를 25% 26%뭐 매긴다고 네. 하는 게 약간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와이즈 싸기는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 더 악재가 겹쳐서 얻어 맞아야지 정상인데 오늘 이렇게 1% 내외로 선박을 고맙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얻어 맞았는데도 요 정도로 하락한다. 약간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분명 영업이익이나 매출단에서 어쨌든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텐데 요 정도 빠지는 게 맞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만 관세를 맞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맞았어.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랑 경쟁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맞은 것도 같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오히려? 베트남은 더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런 꼭 그렇지 것도 않은 게 똑같이 20% 30% 20% 받더라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관세를 내잖아요. 그 가격을 올리는 걸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흡수하면은 마진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얘네가 마켓시어가 있고 우리가 마켓시어가 10대 10인데 그 관세율이 우리가 좀 낮다 해가지고 마켓시어가 좀 는다 하더라도 마진이 내려가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영업이익은 분명히 네거티브한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그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온 거는 일본하고 다른 거는 일본에 없는 게 있지. 방산하고 조선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더 훨씬 세잖아요. 예. 그게 엄청 셌던 거고. 그리고 장비, 반도체 장비 같은 거는 그 맞으면 직격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HBM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거는 미국보다 일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도 영업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달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본이 한 2.5% 3% 빠질 때 제가 뭐 정확히 계산은 아니지만 한국이 한 1% 초반 중반이면 오케이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확 올라오길래 요거는 추가적으로는 아까 그런 얘기 정치적인 스테빌라이제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포함된 거 아니냐 보는 거죠. 구성상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아웃퍼폼 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성을 원래부터 오늘 시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코스피의 성격을 감안하면 요 정도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마이너스 1.5 정도는 저는 이해했어요. 네, 충분히. 보노님은 어때요?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관세 25, 26% 우리만 맞은 거 아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요 정도 빠지고 버티는 게 과연 맞긴 한가라는 또 의구심.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요인이 제일 큰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결과값이 내일이 아니라 뭐 한 3주 뒤다 이러면은 이렇게까지는 회복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떠한 결과값이 있는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 환율이 좀 튀긴 것도 결국에는 그 헤더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결과값이 오픈이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단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 왜냐하면 기든 아니든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명백박박해지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노이즈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지 기타 이제 좀 방산 쪽이라든지 지금 최종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 헤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만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거를 떼놓고 봤을 때 과연 수출적인 부분에서 괜찮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노라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 어쨌든 신규 주문 쪽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예측을 해보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가 안 좋아진 건 어쨌든 데이터가 꺾일 확률이 높은 거고 또 수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는 일단 박살이 날 확률이 높아요. 적어도 이번 데이터만큼 좋게 나오진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출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세트 수요가 지금 부정적일 거라고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퍼센테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반도체랑 그거에서 꺾이면 선박이 아무리 좋아도 볼륨이 작아서 그런 걸로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큰 것들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실적 넘버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펀더 자체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사실상 뭐 더 맞는 게 맞는데 그런 걸 봐서 외국인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공매도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펀더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가는 게 맞고 적어도 1번만큼은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서의 아웃퍼폼이 있었다라는 거 또 개인이 절대적인 가격이 낮아서 많이 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한 조금 일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내일은 이슈가 있으니까 그 결과값을 보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그걸 겁니다. 고민. 제가 자꾸 이렇게 바탕은 얘기하는데 위에를 자꾸 비슷하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 외국인의 기조가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그럼 과연 얼마나 오르고 월요일에 미국 외국인이 반응할까? 캡이 얼마까지일까나 본다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오를 만한 여력이 있느냐. 여력을 내재되고 가는 거를 오늘 거 빼고라도 그거를 아주 낙관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소프트 액션이 일어났는데 하드 데이터로 수출에 바뀌는 건 한 3개월, 6개월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Q까지는 실적이 이슈가 아닐 거라고. 3Q부터 갑자기 하면은 주가 수준이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 우리가 그렇죠. 또 막을 그 벽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 벽이 뭐 예를 들어서 2,800이다, 700이다 그런 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내일 액션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 나오는 중요하지만 그거 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뭐가 나와야 돼요? 상법 개정. 상법 개정. 이런 것이 나오면은 외국인이 다르게 이거 해야지 상법 개정. 근데 그것이 무슨 이유든 간에 뭔가 그 다음에 액션이 좀 흐물흐물하거나 뭐 정치 뭐 싸우고 뭐 개질할 수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이 한참 sit-back해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00은 가겠지만은 네. 2,600, 700 편히 가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보는 거 말고. 알겠습니다. 땅비리님께서 2,000원 네. 보내주셨습니다. AU 브랜드 공모주에서 깔끔하게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시네. 잘하신다. 대단합니다. 뭐 내일 이슈가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채팅창에서 정치 앵커, 편향적 앵커, 종북, 빨갱이 이런 얘기를 많이 누가 또 하셔가지고 빨갱이는 그런 말은 없었어. 그런 말은 없지. 또 지연? 막 지어내. 그래요? 이기자주레이트 하고 있어. 동료- 지원하신 거예요? 지어내는 거지. 찾아봅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두 분이 내일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뭐 다시 대통령이 컴백하는 시나리오랑 컴백하지 않는 시나리오별 대응을 두 분이서 생각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건 오프닝 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정치적인 결과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으니까 예. 내일도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8명 빼고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결과값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2,450 이하면 분할 매수 그냥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요.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준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 가격대에서 사놓으면 적어도 시간을 태웠을 때 수익률은 매우 높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예, 그래서 거치로 한 방에 다 사서 끝내는 것만 아니면 저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생각이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멘트에 괜히 착한이란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착한 관세라고 했거든요. 50%. 오프닝 벨 때 얘기했는데 나 그 얘기 듣고 이상했어. 지한테나 착하지 누구한테 착한 거였어요?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거. 착한데 왜냐면 아이고. 상대보다 절반밖에 안 하니까 그럼, 착한 관세래요. 착한 거지. 그래서 와. 제가 생각한 거는 나쁜 관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럼. 1배 이상이잖아요. 걔네들 1배 이상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가 첫 번째고 더 나쁜 관세랑 덜 나쁜 관세가 있는 거죠. 자유무역 그게 시장을 맞죠. 다 얼어붙게 해놓고 무슨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냥 거의 깡패짓이에요. 도라이지. 자기가 힘이 세니까 야 너네들 나한테 이딴 식으로 했다고? 야 너네 다 죽어봐. 야 일단 절반만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진짜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에요. 적대국 수준이야 26%면. 이 정도면 사실은 전 세계가 미국 왕따 시키고 같이 편 먹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맞죠. 그게 원래 맞는데 그게 맞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결과값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협상의 여지를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결과값이든 아니든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 의지가 좀 강해진다면 그 의지에 대한 영향으로도 충분히 바닥은 굉장히 견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떨어지면은 한 번 정도는 지수로 또 뭐 엄청 크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일정 수준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왜? 뭔가 멘트를 하면 그걸 이제 이 좌우로 가르려고 보시나 봐. 왜냐면 아까 저한테 이제 정치인 거라고 하신 분이 우파 번호를 지켜라 이렇게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나는 들으면서 왜 우파 이게, 우파적인 우쪽에 발언은 앉아 별로 있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 우파 번호를 우파번호. 아, 우측에 있어서 그런 거야? 우측에 있고 여기 좌측에 그럼 난 있으니까. 좌파야? 걔 좌측에 있어. 여기 그럼 중립인데. 나 중립이야.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네. 말은 디테일은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김장현 본부장님도 시나리오별로의 대응 전략. 내일 한 10% 20% 확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누구는 30% 40% 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50% 이하로 여겨지는 그 확률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면 되게 거시기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이제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좋죠. 그러면 계속 올 것 같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내일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전개가 혹시나 되면은 11시 1분 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일 2430이 한 번 더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선방하면은 2430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 미국이 오늘 지금 빠지는 것도 2, 3% 빠지는 건 되고 그 순수하게 내일 그 이슈만 돼서 그 이슈만 가져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한 2430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탄핵 계엄하고 나서 최고 빠졌을 때가 2360, 239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400 깨질 수도 있다. 그 각오를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나마. 그 정도고. 그거 어떻게 돼? 그럼 뭐 그거 그 정도 생각하고 미리 팔든지 셉작에 손가락으로 아니면 그거 내려갔을 때 사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한 50% 있으면 내려가서 살 수도 있겠지. 2400 깨지면 2400 근처면 산다 이거. 사냐? 사요, 저. 네, 저도 사요. 그런데 만약에 잘 나오는 게 하여튼 원하는 데 됐어. 그럼 얼마까지 갈 거냐 그거잖아요. 다수의 확률이 네, 다수의 확률이 됐다. 저는 그 미국이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3%를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내일 한 5%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더 큰 변수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거기다 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까지는 아니겠고요. 그 언저리에서 굉장히 잘할 수는 있겠죠. 그게 뭐 2%인지 3%인지 4%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숫자가 아마 그 지지선 보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일본 보고 하면은 저보다 다 자시니까 거기서 공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갈 건 오늘 올라갔고 내려갈 건 내려갔어요. 방산하고 조선은 올라갔잖아. 올라갈 거. 그쵸? 오늘이요? 올라갈 거 올라갔죠. 네. 오버슈팅한 건 아니에요. 그쪽은. 방산 같은 건 오늘 무슨 수주도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 3,700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해요. 근데 약간 더 올라갔고 반도체 이쪽이나 이런 쪽은 보기 나름인데 순수하게 이것만 보면은 조금 덜 빠진 측면이 있어요. 하이닉스 한 2% 빠질 것 같은 덜 빠졌고 삼성전자도 덜 빠졌는데 사실은 1분기 실적이 둘 다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해결이 돼갖고 팍 올라갈 때 장이 한 3% 올라간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6% 올라가서 장을 끌어간다.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내일 정치적으로 다수의 그러니까 여론조사적으로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뭐 급등을 기대하거나 뭐 이러기는 좀 아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밑까지 빠진다면 담아 볼 수 있다.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은 그리고 그렇죠. 미국장의 반응도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 그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느님 오늘 상승 섹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승 산업은요. 네, 쌈바. 삼바. 네, 바이오 좋았습니다. 방산 좋았고요. 조선은 MRO 이슈가 있었죠. MRO를 제가 같이 안 넣어놨는데 하나오션이랑 그 HJ 중공업 꽤 좋았습니다. 뭐 일단 조선 해운 뭐 이런 나쁘지 않았고 엔터도 좋았죠. DOU 뭐 이런 애들. 기어유 7%, 맞아요. SM 4%, 숲
2.3, 오. 카페24 2.4. 그렇죠. 뭐 관세 등등등. 무풍지대. 이야. 그리고 장중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히토류나 뭐 철강 쪽 관련된 뭐 알루미늄 쪽 관련된 뭐 유니온, 알맥 이런 애도 움직였고요. 강관도 움직였죠. 다 이거 다 관세에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정책주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출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쪽들이 움직였고 정치 테마주는 오늘 완전 천당과 지옥을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바이오 방산조선엔터 관세 강관 정책. 민트 뭐 궁금한 거? 오늘은 바이오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바이오 얘기해야죠. 이 장에서 그 큰 삼바가 음. 6%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또 놀랍습니다.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 하신 셀트리온도 만큼. 오늘 잘 갔어요? 예, 한 2% 1%? 오. 2% 정도 갔을 2% 거예요. 2%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한가요?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에 완전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바이오는 네. 이게 각계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각계 전투인데 뭐 약간 하나가 상당히 치고 가면은 그 수급이 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삼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의약품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리포트 빨도 좀 있었습니다. 리포트가 목표 주가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무더기로 나왔죠. 맞아요. 네,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고요. 뭐 워낙 넘버가 찍히니까 뭐 사실 이런 종목이 안 가면 뭐가 가겠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다 알고 있잖아. 뭐 공장 계속 4공장 8공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리고 국제 수익률 어쨌든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일도 사실 관세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장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관세 하락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요거 희망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이 이제 국제 수익률 떨어진 게 유지가 되면 네. 당장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이제 뭐 성장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투심이 생기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삼바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무더기로 리포트 나온 거에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인데 오늘 바로 110만 원을 뭐 가버 111만 1천 원. 111만 3천 원. 3천 원? 그러니까 3천 원.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120만 원 뚫고 갔었었고 그게 이제 2월 14일 두 달 전이네요. 네.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는 시간만 태우면 됩니다. 시간만 태우면 된다. 네, 목표 주가는 저는 향후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삼바? 삼바랑 전체적인 바이오. 바이오 똑같아요. 근데 삼바 아까 이런 주식이 뭐냐면은 업사이드가 많이 없는 거 같잖아요. 10몇 %. 계단식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넘버만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2년치를 땡겨갖고 내가 상품을 보니까 2년치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한 180만 원 부르고 한 2년 동안 안 부르고 계속 가고 싶어.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스몰캡이나 그렇게 불러요. 스몰캡은 어차피 넘버 같은 것이 2년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 땡겨서 어텐션 하려고 확 땡기거든요. 목표 주가 괴리가 많은 거예요. 스몰캡은. 근데 대형 주면서 이게 넘버가 따박따박 나온 거는 계단식으로 목표 주가 올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드가 많지 않고 무겁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신에 빠질 때 이게 30%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몇 %라도 그거에 목매이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간다? 넘버 나오고 PER 46배다? 엄청 큰 회사니까 줄 수 있지 대한민국 대표죠? 이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LG엔솔 옛날에 갈 때 PER 60배 갔는데 LG엔솔이 이렇게 더 안 좋은 쪽이니까 45배면 비싸다기보다도 꾸준하다 보면 믿고 가는 거지. 당장의 업사이드가 5% 10%라도 그런 겁니다. 삼바는 그렇습니다. 여타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코스닥에서 오늘 또 간 게 뭐가 있나요? 다른 것도 ABL 바이오 5%, 삼천당도 4.7%, 바이넥스 3%, 리가캠도 2%뭐 이런 종목들. 개별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없다 그러면은 4월달, 5월달에 무슨 학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멘텀까지 살아있으려는 기조가 있는데 아까 똑같은 맞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아내면은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확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사실은 성장주가 2차 전지 같은 게 우리는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애매하죠. 넘버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좀 붙어 있으려고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 보입니다.
아직 8월, 4월 초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현대차증권이랑 DS투자증권에서 오늘 ABL 바이오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네. 현대차증권은 ABL 바이오에 대해서 토베시미그 ABL001 아쉽지만 성공적인 결과 공개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신규 리포트를 내놨고요.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음. DS투자증권도 역시나 투자 의견 not rated 제시하지 않음.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ABL 바이오도 개별적으로 디테일은 몰라요. 아. 그럼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나온 거는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그러면 만약에 그 넘버가 흔들리지 않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장이라든지 그 섹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추세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0.8 곱하는 정도까지 가본다 이런 정도죠. 대충 5만 원이 모여진 이유가 있겠죠. 애널리스트가 나온 게 오케이, 한 달 오케이. 전에. 알겠습니다. 그럼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본다. 이렇게 포노님은요? ABL 바이오 요거 not rated로 해서 신규 리포트 나온 것들과 바이오 전반적인 요런 흐름들.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최근에 그 바이오는 조금 그리고 맞아. 저기 HLB 깽판처 맞아. 알테오젠도 그래 막 이러면서 분위기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데서 버텨내는 거 보면은 또 괜찮나 이런 생각도 투심이 드니까. 살아났나? 근데 공매도 상위 보시면 네. 보시면 코스닥에 바이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래요? 보셔야 돼요. 예. 거의 2차 전지예요? 오늘 막 목요일 네, 2차 정도가 압도적이죠. 2차 전지 많고 네. 매일매일 확인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많고 반도체 소부장이 많아요.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면 좋아요. 이거 오늘자로 치면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A코프로 HN 거래 비중 36%가 공매도. 뭐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도 있겠죠. 네, 근데 보시면은 뭐 파두, 뭐 포스코 엠텍, HPSP 뭐 이런 내용들이라 여기 보시면 상위에 없잖아요. 지금 바이오 있나요? 없잖아요. 뭐 일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요 상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공매도가 막 엄청나게 때리고 있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그 데이터에서의 그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되지?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결과는 좋았는데 좀 아쉬웠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더 봐야 이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미 있었고 그게 약간 그 실적하기 전에 프리뷰랑 리뷰 리포트 나오는 것처럼 네. 그 ABL 바이오의 그 결과값이 나오기 전 리포트에 따른 이제 그냥 리뷰 리포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좀 변하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이전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난 레이티드로 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not rated가 원래 자기가 레이트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업데이트하면서 not rated가 되면은 그건 시리어스합니다. 레이트를 주다가 갑자기 셀이나 홀드로 다운그레이드하면 맞아 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레이트는 없다. 이렇게 하는 수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스몰 캡이나 바이오 쪽을 그렇게 해요. 왜? 넘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래 자기가 평가할 정도로는 애매하다. 그래서 질적인 코멘트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그렇다면 아주 네거티브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이것저것 봤는데 아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까요? 상승 섹터가 뭐였지? 바이오, 방산, 조선. 코멘트 해주실 분? 방산? 번호님? 네, 방산조선 엔터? 네, 엔터인데 엔터?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도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추천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없다 해서 네. 조선이랑 방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MRO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엔터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관세 무풍지대고 사실 초반부터 올랐던 게 아니에요. 얘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무풍지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죠? 어제
방송국에서 방송국을 이동하면서 또 명동을 슬쩍 이제 갔다 왔거든요. 명동으로 가야 돼. 거기 와, 중국이 중국인도 많이 많아. 오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만 해도 외국인들이 카메라 들고 막 벚꽃 버스 사진 타- 찍느라고 맞아요. 장난 진짜?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엔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엔터랑 상관있죠. 무슨 상? 그냥 놀러 온 건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에스파 보러 온 건데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돈을 쓸 여력이 있으면 음반이나 이런 것도 사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거 많이 한대요. 피부 미용. 그래서 그렇지. 저는 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전에 제일 크게 수혜받았던 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주가 추이 좋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화장품 쪽도 오늘 되게 좋았어요. 인고르들이 이런 거 막 날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피부 미용도 그렇고 막 그런 쪽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방산조선 계속 갑니까?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저께인가 방산에 이 실현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도에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 2차 수출. 네, 2차 수출 3,700억. 인도가 제가 규모까지 몰라도 차세대적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중요하니까 이게 차근차근 되는 거는 얘네한테 퀄리티적으로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웬만해서는 20배 넘느냐 안 느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제 기준은 20배가 잠깐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예. 그냥 다 타이밍이 또 수주 나오니까 반등을 절묘하게 하는 거죠. 그럴만 했다고 보여드리고 하나 저기 종목을 저번에 말씀드렸다가 조정받은 게 있었는데 MNC 솔루션 기억나세요? 솔루션. 이런 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물량이 또 얘네들도 공시가 나는 바람에 예. 얘네들은 오늘 8% 정도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종목도 있지만 안 되는 종목도 남아 있어서 뭐 조금 장을 버텨주는 역할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프롬으로 진행이 좀 루즈합니다. 방송이 좀 루즈합니다. 아 그래요? 한데 두 분 좀 이제 힘을 내주실 수 있겠어요? 기운이 좀 빠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해. 네?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요? 예. 그건 채우고 오셔야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찾으세요. 아니 보면 보통 아니 뭐 약국입니까? 그가? 보통 보면 영어로 채워지는데 오셨어요? 아니 보통 보면 채워지는데 그 근데 자체로서 오늘은 조금 부족하다.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 내일이 지나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뭔가 채울 거 없어요? 아까 고기 준다고 힘내라고 했는데 고기 준비됐나요? 에너지 빠먹어야 되는 거야?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기운 내라고. 고맙습니다. 확인하시는 네, 확실히. 먹보노님. 확실히 요즘 네. 이 고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즘 들어서. MZ들이 이게 수법입니다. 수법. 예. 무슨 무슨 수법? 족밥? 고기를 일부러 태워. 왜냐면 부장님이 굽게 할까봐. 일부러 야. 싹 태운 다음에 드세요? 드실 수 있어요? 드세요. 못 껴있어요. 먹잖아. 아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드셔야지. 그렇지. 고개를 일부러 바짝 태운 다음에 혼자 먹으려고? 부장님이 아유 됐다 내가 할게. 그러네. 네. 농담이고요.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셨는데요. 네. 잠깐 광고하면서 여러분 이거 일단 요것만 네, 이것만. 오전에 요 한우 세트 500세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완판됐어요. 진짜? 진짜요? 오. 완판됐어. 굉장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300세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와. 네, 진짜 300세트를 맛있어요. 더 추가 확보해서 내일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툭불 1kg 모둠이고요. 꽃등 빨리 받아주세요. 예, 꽃등심 감사합니다. 2팩, 살치살 1팩, 오. 특수부위 업진살이랑 갈비 꽃살 이렇게 해서 1kg에서 가격이 미쳤습니다. 99,000원. 와. 예. 근데 이거 300세트 추가 확보했는데 그것마저도 200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0세트. 200개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100개 팔았구나. 그래서 내일 요거 나간다는 거. 당일 출고로 신선도 보장이고요. 푸짐하게 꽃등심 300g 그리고 그 꽃등심 300g 더 살치살 200g 특수부위 200g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급 부위만 가득 담은 한우 툭불 이야.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받아주세요.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네.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급 한우를 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잘 드시고 오, 맛있다. 이거 계신데요. 봐, 육포가 됐어. 약간 조금 탄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니, 괜찮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 탄 게 아니라 탄 거 아니야? 쫄았어. 이거 우리 개도 안 먹지. 이거 누가 먹냐 이거를. 이거 육포인데 이 맛있는 그래도 거. 맛있냐고.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맨날 개니까. 네, 200세트 네. 정도 남았다니까. 네. 진짜 아침에도 서두르시고요. 먹었지만 쟤도 먹었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는 먹고 99,000원에 싶다. 절대 못 삽니다. 1kg. 저는 살치살 조금 이건 뭐지? 맛있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고노님 맛 표현해 준다면 마이크에다가 이건 밥. 업진살이에요. 네. 그래서 탄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그러니까 식감이 있다. 이게 이제 부드러운 부위가 있고 약간 좀 탄력 있는 느낌이 있는데 육향이 일단 근데 굉장히 강해요. 육향이 좋아. 육향이 진짜 좋아서 너무 맛있어. 약간 이거 좀 이 지금 약간 육포처럼 구워져서 그런데 네. 조금만 살짝 구워서 드시면 되게 이렇게 찹찹하고 이 향기에 또 이렇게 음미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뭐 한 3개 정도는 그냥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흡입하고 계세요. 근데 또 고기를 맛있게 구우려면은 이 그릴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희가 그릴 테팔 중요하죠. 무연 그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싶지만 연기와 튀김, 뭐 기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셨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테팔 스모크리스 바베큐 그릴을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력한 흡입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이 연기 걱정, 냄새 걱정 없이 저렇게 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테팔만의 논스틱 코팅 덕분에 눌러붙거나 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온도 조절도 중요한데 5단계 터치 패널로 최대 23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해산물까지 완벽하게 조리할 수 있고 분리형 설계로 설거지도 너무 간편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무연 그릴 역시 좀 비싼데 이것도 특가로 가져왔습니다. 18만 원대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고요. 역시 재고가 250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빨리 클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가면 50만 원 줘야 돼요. 50만 원이에요? 그럼 태팔인데. 진짜 근데 이거 비싸다. 좋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 냄새가 마이크. 그 냄새가 그러면 어디로 사라지느냐? 어. 냄새가 어디로 사라지느냐? 연기는 사라졌고 냄새는 연기랑 냄새 이렇게 샥 빨아들니까 냄새는 안 사라지는데? 연기는 사라지는 거 연기만 맞고. 사라지는데? 냄새 안 사라져요? 냄새가 어떻게 사라져?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깃집 가면 이렇게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집 안에. 이렇게 막 빨아들이면 냄새가 사실 별로 안 나거든요. 맞아, 그래요? 맞아. 그래요? 냄새도 이거는 안 나는 것 냄새 좀 같은데? 덜 나요. 덜날 왜냐면 거예요. 원래는 집에 막 다 나잖아. 나 느낌 왔어. 둘 다 넓은 집 살아서 그래. 쪽방 살아봐라. 그 냄새 없어지나? 냄새는 안 없어져요. 공간이 이시네, 공간이 광고지. 그 냄새가 어떻게 없어져? 아니, 냄새가 좀 근데 없어지는 연- 질문이 있어가지고 연기에 같이 냄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기를 쫙 빨아들여서 그 안에 밑에 물인가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화시켜가지고 연기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는 그렇게 사라지지. 네, 그렇게 그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도 주나?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냄새는 냄새 덜 나겠죠. 연기는 안 덜 나니까. 나겠지. 연기는 냄새 덜 엄청 나요, 나니까. 연기는 연기금이라는. 내 평짜리 집에 살아봐라. 냄새가 없어지나. 고기 구우면은 잘 때도 냄새나. 특히 김치 구워 먹으면. 누가 카푸어 하래요? 탭으로 찔러버리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차에서 자잖아. 자, 그러면은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소고기와 테팔 무연 그릴 이거 한번. 근데 고기는 진짜 여러분 꼭 맛있어. 사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 가격에 안 나와.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한 5개를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에너지 나셨어요. 이제? 5개, 5개, 에너지. 5개. 다 없어요. 먹는데 없어요. 먼저 손 취해야 돼. 주문하셔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3등분 잘했습니다. 햇반이 개수 햇반 세가지고.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네. 많이 먹었어. 고기가 네. 최고야. 3,000명 나갔다고. 고맙습니다. 네, 시장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락 섹터는 꼭 봐야죠. 네. 나가신 분들 요거 놓치시는 겁니다.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다 4시 15분인데 하락부터 돼요. 아, 그래?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하락이 뭐 있나? 가야 돼? 하락 넘어갑시다. 별거 없으면. 하락 많죠. 되게 왜 많아. 없어요? 되게 하락 많아요. 어마어마. 아니 나는 저기 명문주 생각해서 아, APR하고
그거 아니었어? 삼성전자도. 자, 반도체 소부장 마이너스고요. 2차 전지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금융주, 자동차. 그러니까 보통 관세랑 충분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금융은 초반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요. 초반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뭐 금융도 있었나? 이렇게 쭉 떨어졌고. 자, 키움은 오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건 그렇죠. 있었고. 키움증권 많이 떨어졌습니까? 마이너스 3, 4% 아니었나? 아까. 엄청 많이 떨어진 4%? 그렇죠. 하나씩 잡아서 설명해 주신다면 본호님부터. 네, 반도체는 오늘 수급 이탈이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의 특히 수급 이탈이 있었고 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좀 영향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세트 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김정일 본부장님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2차 전지는 공매도 그 영향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는 뭐 이제 전반적으로 막 흐름이 엄청 나쁜 거는 아닌데 뭐 이 증권주는 이제 키움증권 이제 아까 거래 잘 안 됐던 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금융주는 지금 매력이 엄청 높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따르기에 막 엄청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종목군들이지만 그런 우선순위에서 좀 나가면은 오히려 수익 실현하고 거기 갔다가 네. 다시 오는 거죠. 그런 기회비용을 안 놓치려고 그런 물량도 좀 있을 거고요. 소부장은 오늘 좀 영향이 컸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19만 원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네. 관세에 대한 데이터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다음 데이터 나왔을 때 꺾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저점 한번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는 해주시되 대신에 자동차는 뭐 소보장 그 이제 소형 부품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현대랑 기아는 이제 막 많이 떨어지면은 사실 가격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너무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 네. 대신 거치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하락 섹터 찝어서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는요. 네. 삼성전자는 두 가지인데 삼성전자. 일단 실적은 컨센서스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레거시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5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억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예. 근데 어제 고만삭스인가 어디선가 나온 거는 5조 한 4천억 정도까지 나오고 국내 하우스도 5조 7천억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서 사실 관세 이슈 이런 거 없었으면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죠. 반면에 네. 아까 우리가 아까 저기 얘기할 때 관세를 우리만 맞는 게 아니고 예. 어디도 맞아요. 베트남도 맞죠. 전 세계 다 맞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베트남 공장에서 뭘 생산하죠? 베트남 공장에서 휴대폰 같은 거 생산. 휴대폰. 네.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사실 나중에 다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예상보다 좋고 2분기도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뒤에가 어떻게 되지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소부장은요. 소부장은 솔직히 펀더멘틀적으로 보면은 HBM만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HBM 관련되는 주식만 사는 게 맞는데 한화하고 한미반도체, 한화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안 가는 이유가 지금 레거시가 올라가는 건 레거시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삼성하이닉스 가격이 좋아지는 거지 가동률 때문에 뭐 투자를 늘리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근본적으로 삼성하이닉스보다는 덜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락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금융, 키움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 뉴스 뜬 거는 주문 먹통 1시간 만에 정상화가 됐다. 피해 보상 예정이다. 정확한 오류 발생 시간 특정이 어려운데 원인은 여전히 파악 중이다. 피해 발생 시 접수를 해야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보상 절차 진행했다 하는데 제대로 네. 보상한 적이 있나? 이거 기억이 안 하기가 나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쉽지 않아. MTS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네.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또 아까 제가 해봤거든요. 어떤 거는 어떤 주문은 네. 하고 한 1분 있다가 체결이 됐어요 또. 그런데 하나만 체결된 줄 알았더니만 또 이따가 또 메시지가 와요. 근데 이미 체결은 되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아. 왔기 때문에 이상하네. 이거를 영상으로 그때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으로 하기도 좀 뭔가 애매할 거고. 그렇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걸렸던 건 팝업창에 좀 이거 왜 내 탓하지 막 이랬잖아요. 왜냐면 네트워크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보상을 받으려면은 정말 네트워크에서 이상이 없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해요? 그 팝업창에 그렇게 떠버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약간 팝업창에 그런 것 그따위로 같긴 해요. 만들어 놓어서 피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걸 받으려면은 상식적으로 그게 그 상황에서도 문제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본 거는 매매하다가 거래 목통되자마자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잘 되는지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찍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네. 그렇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피해봤는지 정량적으로도 그것도 애매하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 그러니까 시간 포인트 들어가고. 주고 끝내는 거야. 그래도 반은 끝내는 거야. 컬처랜드 이런 상품권 컬처래. 이런 거 주고 끝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들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받아도 전화 안 보상은 없을 받지. 것 같다. 거기 몇 명이나 있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도 안 제가 받고.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뭔가 치밀하게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야지 재미있는 세상. 에이. 에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 가지 말고 네. 오늘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마디. 듣고 네. 바로 좀 자료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네. 자 보로님의 오늘의 한마디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저번에 명앵커가 힌트를 준 걸 좀 응용을 했는데 어. 아 재밌는 거는 오늘 이렇게 잡아 먹힐 번? 거였으면은 네. 얘가 문 거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있는 걸로 했는데 입을 닫고 있잖아요. 째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도 생각해보면 이게 늪지대처럼 보이지만 늪지대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상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황은 한 거죠. 뭔가 내가 대응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급박한 변화가 생겨서 딱 당황하면 사람이 좀 약간 단순해지고 대응을 잘 못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소가 지금 악어를 제대로 안 보죠. 맞아 눈이 좀 이상해. 어떤 게 진짜 악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세 때문인지 로컬 이슈인지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네 헷갈리겠네. 악어가 또 하나만 있는 줄 누가 알아요? 그렇지. 밑에도 악어 아. 갑자기 콧구멍 튀어나올 수도 있고 눈 시선 처리로는 앞에 있나 봐 악어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악어는 또 무태 또 소가 또 있나 봐. 다른 소를 또 보고 그러네. 있나 봐. 서로 다른 걸 봐.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네.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문제는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24페이지 짧습니다. 네. 24페이지. 네. 보여주세요. 말씀하시면 보여주실 아, 겁니다. 그럴까요? 예. 네. 불꽃을 피우려면 최소한 이것은 살려야 된다. 불꽃? 저게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불꽃. 예, 불꽃. 아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불씨를 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보였어요. 아, 좀 내려가면은 2,400 지지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IT라든지 이 섹터, 자동차 말고도 네. 전체 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 조선방산하고 바이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한 희망의 불씨는 살려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그 시나리오가 아주 이상하게 되지 않으면은 아마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업사이드는 다르지만 그래서 뭐 내일 잘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불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끝. 정답은 채팅창에서 나왔죠? 네. 불꽃을 살리려면 적어도 한화는 살려야 된다. 아, 오, 하나 맞아요. 여의도 불꽃놀이. 네. 예, 한화. 공연 모드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할 시간이 있을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료 괜찮아요? 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얘기했잖아 많이. 질문 있으면 하고 질문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명박대전에서 네. 삼전하고 삼양식품하고 API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요걸 가지고 전략을 좀 그러시죠. 넣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박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압도하고 있는 명박 빰빰빰빰 대전. 네. 벼랑 끝 민트. 아하. 저는 네. 한화 시스템으로 5.7% 수익이다가 네. 오늘 삼성전자가 2% 까먹었습니다. 네. 그 3.7% 주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저는 민트네. 삼양식품을 들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0%였는데 0%였는데. 오늘 삼양이 마이너스 1.98% 2%. 그리고 APR은 1% 정도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0.6. 시가가 0.7.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2.6% 아니죠. 아니야. 한 1.1% 오른 거죠. 1.1% 올랐어요? 네. 와. 아니야. 무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마이너스다. 편입하고 시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1.8에 시작해서 지금 양봉 캔들인데 어? 시가가 종가보다 잠깐. 뭐라고요? 피디님이 지금 계산해, 우리의 계산해 룰을 주셔봐. 정리를 딱 전일 해주시려고 합니다. 종가 스타트라고 전일 종가. 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예, 0.7 전일 종가 스타트.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되는 거예요 지금. 에이. 아닌데 그래도 200원 올랐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파일럿이 좀 지나가니까 네. 좀 표로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해야지 말로만 이거 사실 네, 나도 지금 할까요? 3%인지 뭐 5%인지 몰라. 네.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맨날. 네, 요거를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톡을 보시라고요. 네. 카톡 한번 봐주시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아직은 플러스인 상황이고요. 민트는 지금 마이너스가 깊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네. 정리를 해주셨네. 그러네요. 요거를 띄워주시지. 네. 그렇게. 이거 정리를 하셨네. 오, 요것만 역시 우리 텍스트로, 피디님. 요것만 텍스트로 띄워주셔도 괜찮은데. 네. 깔끔합니다. 일단 우리 진행을 해볼까요? 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장례 정리하면 음. 저는 주간 합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2.7. %라고? 아니 6.1. 뭐야 이거? 아니지. 플러스 3.57 나. 3.57. 아, 3.57. 플러스 3.57이고 민트는 마이너스 2.76. 쉽지 않네. 한 5% 차이 나네요. 민트 먼저 물어보세요. 네, 저는 일단 삼양식품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왜냐면 관세 피해서 이제 라면값도 오르고 잘 갈 줄 알았는데 이걸 오늘 빼버릴지가 고민이고요. APR은 그대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략 짜 가도 괜찮을지 두 분께 여쭤볼까요? 네, 뭐 삼양식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APR이 저는 변수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APR. 어떤 변수요? 먼저 많이 맞았는데 외국인은 어쨌든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한 번에 반전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명예커랑 차이가 좀 크니까 네. 그러니까. 변수가 삼양이 갑자기 막 엄청 급등하진 않을 것 같고 뒤집으려면 결국에는 APR이 뭔가 뒤집어져야 돼. 근데 오늘 피부랑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들고 가는 게 맞다. 우리 본부장님은요? 저 본부장님은요? APR 살 때 다른 게 아니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는 거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면 뭐 아쉽긴 해도 내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양식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될지 내일. 내일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십니까 혹시? 저는 전강후약. 전강후약. 그래서 끝나는 걸로 봐야 되잖아. 11시 그때쯤 강했다가 쭉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전강후약. 전강후약으로 네. 예상한다. 그래. 전강후약이면 APR이고 삼양이고 끝나는 가능성이 있죠.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편하게. 강하면 일단 큰 크게 종목들이 갈 올라갔다. 거니까. 그렇지. 예. 그래? 네. 그럼 APR 갖고 가야지 뭐. 그러니까 APR은 가지고 가는데 삼양을 어떻게 삼양이 하느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 추천했을 때? 아니 못 편입은 편입은 못합니다. 못하는구나. 네. 아깝다. 음. 바로 갔을 때 일단 APR 가져갈게요. 삼양. 오케이. 안 가져갈게요. 빼. 버린다고. 오케이. 삼양은 빼고 APR은 가져가고 마이너스 2.7에서 올라올 수 있을지. 네. 저는 삼성전자인데 뭐 제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내일 시장 폭등. 이건 답이 없어요. 네, 내일 시장 폭등입니다. 네. 환율 급락, 시장 폭등.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설 겁니다. 왜냐? 네. 삼성전자 로고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잖아. 저는 정치적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저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안녕하세요. 이게 일단 해소가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에 빵 해소됐네? 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케이.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해줘요. 네. 내일 절기상 청명이에요. 네.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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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하늘. 파란 하늘. 예. 맑고 파란 하늘.
삼성전자죠. 파란색. 알겠습니다. 자, 거봐 다 지금 저 동의하시잖아요. 어떻게 두 분 삼성전자 내일의 흐름에 대해서 코멘트? 삼성전자 긍정적입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의 승률의 그런 비율은 거의 지금 탄핵 심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이길지 말지 이거 민트가 질지 말지 거의 지금 탄핵 심판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율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자, APR 대 삼성전자, 삼성전자 대 APR. 네, 요거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쯧쯧 빡빡이 극좌 말씀하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해야죠. 네, 내일 오늘 흐름 뭐 지켜봐 뒤에- 주시고요. 뒤에 광고가 없나? 뒤에 광고 없죠.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내일 흐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10시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 하죠. 그렇죠. 오프닝 벨을. 네. 내일 10시부터 11시까지 아침엔 투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는 딴 거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명예가 오는 줄 알았어요. 와서 제가요? 11시부터 해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11시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좌 방송에서 와서 앉아 있으라 그러는 걸 내가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랬다. 그만큼 저는 중립적이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우리 앞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디데이 하나의 이 변수가 있으니까 전략 잘 세워보시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